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지금 어떤 시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 시기. 노무사님 놀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연도 도입을 하는 회사가 많이 계세요. 이런 회사에 바로 지금이 1차 연차 촉진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한테 휴가를 사용하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을 안 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회사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사실 연차라는 것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원활한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금전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은 연차 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진 제도가 인정이 돼버리면 사실 금전 보상 의무가 사라지니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예요. 네.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절차적인 그 기준을 굉장히 섬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촉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서 촉진이 부정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먼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잔여 휴가 일수가 10일이 남았다는 걸 전제로 설명드린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차 촉진 같은 경우에는 휴가 사용 만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 개인에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 그러니까 10일이죠. 이 경우에는 10일을 통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서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근로자한테 너 휴가 며칠 남았다, 이거 언제 쓸래? 이런 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노무사님, 만약에 이때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2차 촉진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촉진은 10월 31일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로자한테 남은 휴가 개수가 있잖아요. 그 남은 휴가 개수에 대해서 이날 사용해라, 날짜를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차 촉진 때 근로자가 7일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3일에 대해서 2차 촉진을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럼 여기서 계속 이제 서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서면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 근로자 개인에게 뭐 종이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구두로 통보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구두로는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의사를 이제 표시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적법한 촉진의 요건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촉진이 완료가 되면은 임금, 그러니까 금품을 지급을 할 의무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당사자 간에 이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서면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메일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꽤나 오랜 기간 그 서면이라고 하는 거에 전자문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서 내부적으로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너무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전자문서도 일정한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회사 전체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걸 업무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근로자한테 이제 보내고 이 사람이 이제 확인을 했다, 수신에 대한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서면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해야 되고 사내 공고 방식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시기를 지정을 해서 휴가를 써라, 이날 써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날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노무수령 거부 프린트물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컴퓨터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휴가날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왔니? 하고서 힐끗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사실 묵시적으로 근로에 대한 동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를 한 거기 때문에 휴가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노무 수령 거부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애매하죠.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판단 기준을 나름 내렸는데요. 일단 업무 수행과 노무 관리에 대해서 회사의 지시나 통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노무 수령 거부라는 의사 표시를 얼마나 명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출근을 할 사유가 업무 수행 자체와 얼마나 긴밀하게 이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기준도 좀 애매모호해요. 네, 다 애매하죠. 네. 네. 근로자분이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연차에 대한. 근데 사용식 이전에 퇴사를 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는 실효성 인정이 되나요? 일단 그 경우에는 연차 휴가 촉진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촉진이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 다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연초휴가 사용촉진 1차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연초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